안녕하세요. 저 소장님 큰딸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멀리서부터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글로벌 인재를 꿈꾼다면인데 저도 글로벌 인재를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년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느꼈던 점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잔잔하게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씩 한국어가 좀 어눌하거나 좀 틀리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좌측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 가득하신 부모님 밑에서 첫째로, 3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났고요. 저희 막둥이가 저희 뒤에 앉아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부모님께서 감사하게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딸랑 수케이스, 그러니까 이민용 가방 하나랑 기념 가방 하나를 들고 부모님께서 따라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비행기에 태워서 잘 가라 이러셔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유학길을 떠났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그마한 여자 사립기숙학교에 갔었어요. 전교생이 300명도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은퇴하신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막 캔디 파시고 피자 파시는 그런 자그마한 약간 응태 동네였어요. 완전 시골 마을이었는데 오히려 약간 그런 시골 환경이 있다 보니까 공부하기 너무 적합하더라고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미국 대학 상위 10위에 들어간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저희 이제 한국 드라마에 이제 막 의대로 되게 출연을 가끔씩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학을 졸업을 하고 2년 반에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운이 좋게 이제 트위터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반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현재는 이제 알리바바가 인수한 그 라자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쿠팡, G마켓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가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제 라자다라고 하는 그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 저 같은 경우는 홍콩 지사에 2년 정도 있다가 한 달 전에 싱가포르 본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이제 우리 친구분들, 자녀분들, 그 부모님들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제 10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자립심과 강한 멘탈이에요. 제가 정말 생판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저만의 삶을 새로 개척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자세가 자립심과 강한 멘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총 이제 4번의 대이사를 했어요. 거의 국가를 바꿔가면서 이사를 했었는데 2008년도에 미국 동부로 이제 유학을 혼자 떠났었고요. 2015년도에 미국 서부로 이제 트위터를 갔었고 2017년도에 홍콩으로 또 이사를 갔었고 이제 약 한 달 전에 또 싱가포르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때마다 딱 이렇게 가방 2개만 들고 떠났어요. 원래 공수의 공수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심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적응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새롭게. 아무도 모르니까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내 몸을 배워야 되고 특히 음식이 안 맞으면 고생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음식도 또 입에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 또 이 네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영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또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동어를 쓰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어 외에도 이제 다른 언어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이 4가지를 다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약간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 되게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 친구 중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같이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다가 미국에 딱 기숙사 생활하면서 막 스파게티, 파스타, 피자만 먹다 보니까 입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무 부모님께서 온실 속 화초같이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청소를 해본 적도 없고 빨래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기숙사 생활하면 본인이 다 혼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도 할 줄도 모르고 빨래도 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방이 너무나 더러워져 가는 거죠. 근데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라오셔서 방 청소를 대청소를 하시고 빨래도 다 돌려주시고 진짜 상자 한 꾸러미에다가 뭐 라면부터 햇반부터 시작해서 다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런 생활이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1년 만에 이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나는 어려서부터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립을 잘 할 수 있었고 적응을 잘 할 수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저한테 이제 초등학교 시절 때 스카우트 생활을 3년 시켜주셨어요. 4, 5, 6학년.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3남매가 초등학교 6년 동안 다 태권도를 해서 다 검정띠가 있어요. 스카우트 생활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거는 정말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4, 5, 6학년 이 꼬꼬마 친구들이 3박 4일 그냥 야산으로 야영을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브루스타랑 김치랑 뭐 포카리 세트 이런 거 다 짊어지고 행군을 하는 거죠. 산 정상까지. 정상을 해서 뭐 취사도 하고 저희가 고사리 손으로 대못을 박아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저 혼자서 이제 약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태권도를 6년 동안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귀찮고 힘들어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인 반복적인 심신 훈련을 통해서 되게 강한 멘탈을 또 기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생활을 저희가 거의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통해서 이제 자립심과 강한 멘탈을 기를 수 있었고 그래서 현재 즐겁게 세상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잇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작은 것부터 집에서 아이가 혼자 침대를 만들거나 뭐 방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나중에 커서도 뭐 이런 걸 지금 못하면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스포츠는 적어도 한 가지를 꾸준히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스포츠를 한두 가지 정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근성이 생기고 뭔가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끈기가 생기더라고요. 안 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나를 빛나게 하는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입니다. 제가 현재의 제 모습을 지금 약간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내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 나는 즉 세상에 못할 게 없다. 근데 이러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근간이 뭔가 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제가 대화법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저한테 어떻게 소통을 하셨나 보니까 저희 가족은 항상 통화를 끊을 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아직까지 저가 이렇게 20대 후반이 되게 입 간지럽잖아요. 이제 막둥이도 그걸 하거든요. 이제 대학생 되면 이제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걸 매번 느끼고요. 우리 딸 멋있다, 최고야. 이 말을 진짜 자주 하세요. 그때마다 전 느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결과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도전했다는 그 행위 자체를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 제가 더 중요성을 크게 두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은 너가 우리 집안의 큰 기둥이다. 저는 제가 3남매 중에 이제 하나니까 관심이나 사랑이 다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의 존재감이 또 이렇게 컸었구나. 그만큼 내가 또 우리 집에서 책임감을 갖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 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자신감 넘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약간 좀 잘 표현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트위터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갔었을 때 그 입사 첫날이었어요. 그 첫날 전에 이제 인사 담당부에서 연락이 온 거죠. 저희 첫날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저희 회사 CEO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질의응답 세션, Q&A 세션을 한 5분 정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미리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뭐 질문, 궁금하셨던 점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셔서 질문해 주세요. 글로벌 대기업의 CEO를 만난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떤 질문을 해야 이 사람이 이 친구 정말 잘 뽑았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회사를 뽑아준 회사분들에게 되게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안서를 내가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당돌하고 약간 무모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전날에 열심히 밤을 새서 또 PPT를 만들었어요. 어제처럼 열심히 만든 다음에 가져갔죠.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프린트를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5가지 정도 받았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을 때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까지 망설였어요. 근데 이제 인사담당부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손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저요! 이러고 올라가서 네, 질문 해보시죠 했는데 저는 질문이 아니라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 제안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니까 다들 입이 뜨아 벌어지시는 거죠. 이게 웬일? 그래서 CEO분도 되게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얘는 누구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드렸죠. 근데 드리고 나서 이제 그분께서 어떻게 뭐 읽으셨는지 이게 뭐 아이디어가 실행이 됐는지 피드백은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 그 입사 동기 사이에서 되게 약간 훈훈한 이야기거리로 이제 안주거리도 많이 남았죠. 근데 저는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손을 들고 자신 있게 제가 준비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자존감 높은 엄마가 자존감 높은 아이를 키웁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신감에도 적용이 돼요. 자신감 높은 엄마가 자신감 높은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고 되게 자존감 있는 아이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